현재 한국 전기차와 1대1로 비교가 될까?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이 시간 이후로 각종 언론에서는 비아디 이야기로 도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 상륙했다,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한국 전기차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참 많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먼저 한국 시장에 출시된 라인업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토3를 시작으로 향후에 씰과 씰라이언 7이 한국 시장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먼저 만나봤던 차 중에 돌핀이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아직 돌핀은 한국 출시가 100%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출시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타이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라인업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컨티넨탈, 미쉐린, 한국 타이어 같은 브랜드들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OE 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리 사양의 타이어가 그대로 장착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출시 가격은 얼마냐? 일단 아토3 먼저 공개가 됐는데 3,150만원에서 상급 사양인 3,33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놀라웠어요. 유럽이나 하다못해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가격이 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3,9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3,100만원, 아무리 비싸봤자 3,300만원대에 책정이 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으면 사실상 2,000만원대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좀 욕심을 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씰 그리고 씰라이언 7, 이 모델들은 상급 사양이 들어오게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한 5천만원대 그리고 6천만원대 판매되는 약간 좀 고급 라인인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4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아토3의 가격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 아토3란 모델은 우리나라에선 아마 기아 니로 EV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기적으로 보면 니로 EV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고 조금 더 크긴 합니다, 아토3가. 대신 주행거리 부분은 니로 EV가 400km 정도 주행할 수가 있고, 아토3 같은 경우는 320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죠. 대신 못 가는 만큼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니로 EV 같은 경우는 4천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상급 트림으로 가면 5천만원,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5천만원대 중반까지 가격이 상당히 뛰게 되는데, 아토3 같은 경우는 3천만원대 초반에서 아무리 비싸봐야 3,330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보조금 얼마 받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뭐 많이 받아도 한 몇백만원 수준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만큼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는 점이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 비아디는 한국 시장에 전기차만 판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는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 때 이 감가상각 부분에서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디에서도 인증 중고차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을 굉장히 좀 가능성 높게 점쳐보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비아디가 인증 중고차 시장까지 확대를 한다면 꽤나 중국 브랜드로는 상당히 큰 시장 포지션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보존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8년 혹은 16만 킬로미터 보증을 해준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만 해도 10년 혹은 20만 킬로미터, 같은 배터리를 쓰는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10년 혹은 100만 킬로미터 보증을 해주기 때문인데,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중국차 이 보안 문제, 이 부분도 비아디 코리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모든 정보는 중국으로 반출이 되지 않고 한국 서버 내에서만 관리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차를 들여올 때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조금은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네요. 만약 카메라로 인한 보안성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이 사용을 안 하실 때 이 카메라 셔터를 닫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당히 좀 기술력이 강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한국 시장에서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수입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중국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도 정말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충전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제 비아디 코리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엄청난 이 충전 스테이션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잡히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아디만의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과 달리 한국에 수입되는 모델들은 이 DC 콤보 규격을 동일하게 유지를 하니까 충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비아디가 한국에 과연 공장을 세울 것인가? 아직 검토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아디 코리아의 이번 신차들 판매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으로 아직은 뭐 그렇게 판매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 비아디가 어떤 브랜드고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천천히 이제 스며들게 그렇게 침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비아디의 딜러 매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차를 경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비아디 코리아의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미래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뒤에 있는 실 중국 시장에서 2022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가 될 아토3 같은 경우도 2022년에 먼저 공개가 됐던 모델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출시될 C 라이언 7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 신모델이 한국 시장에서도 들어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실과 BYD 아토3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 전기차와 1대1로 비교가 될까?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국 전기차와 1대1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정도 발전 속도에서 만약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비아디가 미래에 내어놓을 전기차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때가 된다면 정말로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친밀한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 이후에 정말로 비아디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모두가 녹아낸 신차가 나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앞으로 중국차가 많이 발전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